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전지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좀 시리즈처럼 제가 교육자료 비슷하게 영상을 좀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2월 달에 관세청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지침서라고 하나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배터리 3사가 다 모여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용들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토대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2차 전지의 기본 개념, 그리고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핵심적인 소재에 대해서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실 때 유익하게 도움될 수 있는 자료라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시리즈처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기타 유튜브에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이 뜨문뜨문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시리즈처럼 정리해서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쉽게 이해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2차 전지의 정의입니다. 2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쓴 다음에 다시 충전, 이렇게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걸 전부 다 2차 전지라고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주목할 거는 여기 리튬 이온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가 이제 아주 일반화해서 쓸 수 있고 특히나 전기차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더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고용량, 고출력, 그리고 수명이 길고 가볍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나왔었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200km가 채 안 됐습니다. 짧은 거는 뭐 150km 그 이하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한 400km에서 50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가 많아졌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도 큰데 또 자동차라고 하는 건 출력도 좀 높죠. 그래서 고출력이 가능한 이러한 전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리튬 이온 전지였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태블릿, 전기차, 뭐 ESS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2차 전지나 IT 부품들 같은 경우에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이온 전지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내용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그 중에서도 4대 핵심 소재라고 불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소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극재입니다. 여전히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단가도 높고 에너지 밀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서 만드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NCA나 NCM 또는 NCMA 이렇게 3원계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번 충전해서 전기차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고출력, 그 다음에 고용량이 가능하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 3사가 이 배터리들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구성할 때 양극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에코프로 BM이나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핵심 소재는 음극재입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뭐 여러 기업들이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 이 기업은 원래 음극재로 출발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최근엔 다양한 사업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음극재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음극재에 관련돼서 여러 기업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요새 뜨고 있는 이유, 그것도 조만간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온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흑연이 주로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흑연을 주로 사용해서 음극재를 만들었던 기업이었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저장하고 또 방출하는 과정에서 흑연의 구조가 일부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이온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흑연을 100% 사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 실리콘 함량을 조금씩 더해가지고 기존에 없던 물성을 가지고 있는 음극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대략 실리콘 함량 비율이 한 5% 정도 들어간 게 일반적이고 최고의 난이도인 것 같고요. 향후에는 요거를 뭐 7%대, 뭐 10%대까지 늘려가는 음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선두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적으로는 사실은 일본의 시네츠 화학이나 중국의 BTR이라고 하는 기업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만큼 생각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의 화학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는 앞서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 음극재 시장에 있어서 실리콘 음극재가 중요해지는 것들은 배터리 수명도 늘리고 충전과 방전하는 시간도 단축하는 그런 장점들이 결국 전기차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 소재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이 액체 전해질, 그래서 요거를 통상 전해질 또는 전해액이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요게 일단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첨보나 엔캠 그리고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공급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요 전해액이 액체 타입이 아닌 뭐 고체나 또는 뭐 젤 형태로도 쓰일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핵심 소재는 바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은 말 그대로 양극, 음극의 어떤 물리적인 접촉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업계에서는 뭐 격리막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리막, 격리막 무언가를 좀 막아주거나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터리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SKI 이 테크놀로지가 이 분리막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상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리튬 2차 전지의 종류인데요. 통상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원통형 배터리, 파우치형, 각형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언론 보도에도 이 세 가지 배터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향후 시장은 어떤 게 좀 더 발전해 나갈 것인지, 누가 이 배터리를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또는 어떻게 쓰이는지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정 모르시면은 어느 배터리 업체가 어떤 형태를 만드는지 요것만 간단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원통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은 사실 기술적으로 좀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어렵지만 에너지 밀도는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선 여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이 공급자로 알려져 있고요. 테슬라가 사실 이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부각이 되었었고 초기 전기차 시장에서 비중도 사실은 높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삼성 SDI도 일부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원통형 전지에 관련돼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 있고요. SK온이 이제 쫓아가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형태가 네모난 형태, 그래서 일정 정도 뭐 육각형 형태 또는 육면체 형태, 이런 형태의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주로 삼성 SDI, 중국의 CATL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원통형 전지나 각형 전지는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 파우치형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많이 만들어졌었고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도 이 파우치 형태를 많이 썼었는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화재 사건 났을 때 잘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 파우치형에서 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 형태가 앞으로 어떻게 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발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재 이슈가 있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원통형 전지나 요 각형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썼던 거는 이 파우치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나 GM, 포드, 뭐 르노,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이 파우치 형태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배터리 업체 선정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좀 가거나 이런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요거를 안 쓴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튼 지금은 최대한 배터리 기술이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있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많이 썼던 파우치형을 조금씩은 대체할 수 있는 원통형, 요 각형 이런 쪽으로 살짝씩 기업들의 어떤 사업적인 채택 분위기 이런 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의 종이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촬영하고 보니까 시간이 15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전히 제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2차 전지 시리즈 2 내용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